구술 공부 얘기를 하면요. 시중에 실기, 구술 대비책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질문과 답변이 너무 고구마인 거예요. 뭐 보는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는 이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지식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말 이해하고 쉽고 간결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기까지만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정말 짬짬이 공부를 이렇게 읽어보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한 달이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의 목표, 필요성, 측면, 기능, 효과, 원리, 지도 원리, 프로그램의 원리 이런 문제들이 다 답이 따로따로 나와 있었어요. 생활체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다 따로 외웠는데 그 답이 너무 겹치고 헷갈릴 뿐더러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시 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목표와 필요성이 답이 같아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표가 무엇인가 했을 때도 이렇게 이 답을 외우고 필요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도 이렇게 같은 답으로 정리해서 공부했어요. 폰에 제 목소리로 외워야 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해서 무한 반복해서 들었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중얼중얼 외우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니는 지하상가가 한 정거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유모차를 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요. 그리고 아기가 자면 국수를 먹고 밀면을 먹었어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요. 그리고 이 실기 준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줄여서 실기장 가는 날 저탄수화물 증상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저는 며칠 동안 점심 때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말 밥 차리고 설거지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 때문이 아니라 좀 공부도 하긴 하지만 좀 쉬기 위해서 그랬어요. 구술 공부는 문제만 따로 적은 페이지를 출력해서 질문을 보면서 답을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구술에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물로 가지고 다니면서 따로 이렇게 또 질문만 있고 답은 없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만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먼저 시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로그 후기나 카페에서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왔었는데 계속 업데이트 할 수는 없었고 제가 자기 전마다 문제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프린트물로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었어요. 이때 굉장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미 제가 외워야 할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문제들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글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바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판에 정리한 문제에서도 나와서 뿌듯했어요. 그 문제 중 하나가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세 가지와 운동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릴 문제였어요. 큰 근육 세 가지는 대등근, 대흉근, 강배근입니다. 공부 시작 전에 일단 블로그 후기를 격파를 하면 빈출 문제가 눈에 확 보입니다. 제가 시험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태도였어요. 실기 구술 시험에서는 태도 점수는 무조건 만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태도가 20점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만점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면 태도 이꼴 몸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표정부터 착장까지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한 걸 읽어보면요. 1번 밝은 표정으로 들어가 인사할 것. 2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반드시 다 말하고 나올 것. 세 번째 큰 소리로 또박또박. 네 번째 자신감 있게 거만하지 않게. 거만하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5번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일 때는 아는 만큼 최대한 말하고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작의 평가는 준비 자세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런치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만약 크런치를 하라고 하면 뭐뭐뭐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그게 진짜 부끄러웠는데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거 스탠스, 그립, 시선, 복부, 힘, 호흡 이거 5가지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갔어요. 운동을 계속 한 사람은 몸에 배어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야 운동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머릿속으로 외웠어요. 스탠스, 그립, 시선, 복부, 힘, 호흡. 스탠스부터 잘 잡아야겠죠. 또 중요한 건 중량이 가볍다고 해도 무겁다고 생각하고 몸에 힘을 탁 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정확한 자세로 보이기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크고 정확한 자세. 또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에도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퇴장하기.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시기 때 착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시티가 기본이었어요. 나시티를 입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만들어진 몸이라면 고민의 여지 없이 완전히 핏되던지 얇던지 탑을 입던지 상관이 없겠지만 핏과 박시함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저는 박시를 골랐습니다. 그냥 제 몸을 가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 PT 실기책에 있던 팁인데 헬스 장갑을 끼고 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쓸모가 있나 싶다가 막판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헬스 장갑도 끼고 갔습니다. 구슬도 면접이라고 해서 화장을 조금 하고 나 지금 매우 신경 써서 왔습니다. 이렇게 티나게 머리에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머리를 한 올 한 올 싹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회사 면접 가냐고 했는데 저는 회사 면접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태도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따야 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계획해서 붙여놨던 종이를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헐겁게 계획한 계획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한 사람의 느낌이 나는 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의 꽃이라고 불리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를 했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몸은 나온다고 해서 정말 최소한의 운동을 정한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실천하려고 했지만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운동 연습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마음 좋게, 마음 편하게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지내보니 저 계획표 안에 계획들을 적어 놓은 것보다 네모 칸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진하게 테두리 쳐 놓은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아무것도 오늘 안 했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 나에게 남은 네모칸이 얼마인가, 나에게 남은 시간이 며칠인가 아는 것은 중요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 네모칸을 보면 10칸 남았다, 9칸 남았다 이러면서 임의로 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할당량을 해야 되는지를 분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공부의 양을 배정하고 다음 날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실기 공부 기간은 필기를 치고 실기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시댁 방문, 계모임 여행, 돌잔치, 형님 결혼으로 약 3주간은 통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3주의 기간에 짬짬이 했습니다. 사실상 진짜 힘 빠지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일주일도 공부 안 하고 붙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었고 그걸 다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빈출 문제만 공부를 했으면 붙을 수도 있고 짧은 기간 공부하고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저는 몸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의 모든 걸 공부했습니다. 근육과 뼈의 이름을 영어로 함께 외우고 세계, 아시아, 한국 보디빌딩 협회 이름과 협회장, 보디빌딩의 역사 등의 구술 족보에 없는 내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판에는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만 골라서 외웠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다 거기서 나왔어요. 아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빈출 문제만 달달 외우면 하루의 공부로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인데도 4년째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시험에 떨어지는 게 저한테 두려웠던 건 저에게 더 이상 다음 기회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아기도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는데 언제 다시 의욕이 생길 것이며 시간이 있겠어요. 저에게 잠시 생기는 짬에 애 보다가 생기는 그 짬에 진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공부를 하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쓴 거겠어요. 안 붙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막 쇼미더머니처럼 집에서 막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는 한 번 말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라서 정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다 아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할까 봐. 그리고 누구나 예상하는 빈출 문제에서 나온다면 정말 좋지만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었기에 뭐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의 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받은 문제는 클로즈 그립 푸시업, 백 스쿼트, 체스트 덤벨 프레스, 사이드 밴드, 바벨 프론트 레이즈였어요. 그리고 몸에서 큰 근육과 세 가지와 운동, 심사위원 주의사항, 심사위원의 의무, 생활체육의 필요성,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였어요. 저는 클로즈 그립 푸시업이 저한테 힘들어서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운동이었는데 딱 시험 전날에 괜찮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클로즈 그립 푸시업을 해보세요 했을 때 푸시업 동작을 내려가자마자 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마 호흡을 내뱉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두세 번 더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클로즈 그립을 제가 이렇게 넓은 그립으로 한 거예요. 와이드 그립으로. 그래서 진짜 망했는데 하나만 틀렸는데도 그래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를 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호흡 곤란인지 구술을 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너무 두근거려서 숨이 가쁘던지 정말 첫 문제 딱 제일 첫 문제가 심사위원 주의사항 세 가지였어요. 심사위원 주의사항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달달 외운 문제였고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제일 기본적인 빈출 문제였는데 두 가지를 말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다다 머릿속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시간들이 지나니까 제가 아줌마라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5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니까 모두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한 2초 정적이 흐른 뒤에 나머지 두 개를 말하고 그 뒷문제들도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 생각이 안 나면 약간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돼요. 이렇게 저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 합격 후기 그리고 느낀 점, 실기 팁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시험 응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제가 댓글 달아드리니까 마음껏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